이 세 가지에서 같은 빌딩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치시장이야. 갖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경기에 상관없이 안 흔들려. 소장님이 이렇게 강남 빌딩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강남 빌딩 최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저보다 하나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전 중개를 안 하지만 중개를 많이 한 부동산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관리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각각의 하나를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전부를 다 하면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합니다. 강남 아닌 다른 지역은 얘기 왜 안 하시는 거죠? 물론 다른 지역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한다면 제가 다룬 시장이 넓어지고 뭐 저희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강남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을 훨씬 더 갖는 게 지금 저한테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저희가 설문에서 커뮤니티에서 강남 빌딩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이거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금리가 제일 높았어요. 56%가 나왔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입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입지를 안 넣었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금리 하니까 나도 그래 이것만 외적인 요인만 넣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거기에 금리가 나왔는데 사실 입지가 건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게 본질적인 가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라고 많이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걔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수익률을 보고 얼마 남냐 보고 이게 사는 게 맞냐 틀리냐를 보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 입지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자, 생각해 볼게요. 금리, 세계 정세 어쩌고저쩌고 그 외의 요소들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 다 변수잖아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거 몇 다시 몇 번째는 안 움직입니다. 이 자리는. 그럼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입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정확한 가치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살 때다 안 살 때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어깨 춤추다 끝나거든요.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얘의 가치는 얼마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금리 고금리 몇 년 갈까요? 뭐 지금 1년 내외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 2년으로 볼게요. 2년의 고금리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대출이자 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내가 한 2억 된다. 한 달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 그럼 2억 정도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2억 싸게 사면 2년 뒤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나 아니면 본전 수익률인데 그때 가면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성이잖아요. 그쵸? 이성. 근데 건물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건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물 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당장 금리가 얼만데 이거 열폭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건물 시장과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건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 아니니까 갖고 있지도 않고 아니면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거는 시장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감당해야 될 대출 이자 금액만큼 싸게 산다면 내가 얘를 사는 게 맞다 틀리다?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럼 내가 찾아보고 그 정도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가격이 있으면 해봐야겠다.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안목이 생기는 거고 알아봤는데 없으면 그때 안 사도 돼요. 알아봤는데 괜찮으면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알아보는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건 이건 실수죠. 언제든 안목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려고 한다면. 물론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한다면 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직접 하려고 한다면 안목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냥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건물 시장의 뭐 가격에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뭐 2017년 18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50억에 만약에 샀는데 10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빌딩 가격이 한 20% 빠져서 80억이래요. 그래도 어쨌든 올랐으니까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더라도 마이너스까지 감내해가면서 이거를 살 이유가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100억 주고 사면 내가 그거를 좀 싸게 사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로 이자를 계속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마이너스 감당해야 될 건물이 있고 사면 안 되는 건물이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입지에 대해서 확실히 기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이 건물이 괜찮아. 그러면 2년 정도 버틸 대출이자만큼 싸게 산다. 그럼 사는 게 맞아. 그럼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6% 7% 막 이렇게 가는데 향후에 4% 가면 이거 바로 플러스 되거든. 그럼 사는 게 맞지 않아?
상담 오신 분들이 음. 소장님을 통해서 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니까 음. 건물 사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닌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건물 살 때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을 잘 보는 거고, 학생이. 실력이 없으면 시험 때만 준비해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시점에든 괜찮은 건물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보통 사람, 지금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면 안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가격 방어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겠죠. 제가 강남 빌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직 10만도 안 되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강남 건물 가격이 방어가 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방어가 안 되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남 빌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은 아직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야 너가 마음이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없을 텐데 그거 가지고 뭐 마음이 편하고 자시고 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현장에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지, 뭐 건물 시장의 가격을 제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샀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건데, 제가 얘기를 그런 의도로 한다, 그런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언론이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막 경제학자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들 지금 뭐 빌딩 살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막 이론 전문가야 인정해요. 우리가 근데 흔히 듣는 말, 늘 듣는 말,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랑 이론적으로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이분들이 훨씬 더 시험 보면 훨씬 시험을 잘 볼 거예요. 까놓고 돈 벌기로 하면 저랑 비교가 안 되겠죠. 현실 시장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론 시장에선 인정. 저는 실물을 다루는 거고 돈을 다루는 거고 건물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걸 잘하는 게 맞지, 제가 이론적으로 자꾸 무장한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저랑은 다른 영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늘 있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져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수를 꿈꾸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새 경기가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힘든 건 아니거든요. 이 채널은 힘들지 않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상위권이 최상위권 되는 내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상담이 있어요. 적지 않은 상담료를 내고 건물을 사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소득을 들어보면 보통 사람 영역을 늘 벗어나 있어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왜 지금 건물 사려고 할까요? 그분들이 뭘 몰라서? 세계 정세 몰라서? 네이버 뉴스 볼 줄 몰라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구든 경제 활동에서의 갑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버는데 실력이 더 있는 거는 차명한 사실이죠. 그럼 이분들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거 왜? 본인이 보기에 맞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지금 100억 있다고 칠게요. 현금 100억. 지금 금리 올라가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더 받을 거예요.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또 금리 떨어지면 2022년에 100억의 가치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돼도 그 가치 그대로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얘가 똑같이 100억이지만 100억의 가치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100억이 적어도 100억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놓고 싶다라는 게 기본. 그럼 강남 건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100억짜리가 한 60억 되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늘 시장에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30% 할인이 없어요. 제가 늘 강남 빌딩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지방 건물 가능, 30% 할인도 가능, 40% 할인도 가능, 강남 건물 불가능.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가 맞다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요.
네, 끝으로 강남 빌딩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투자자 시장, 사옥 시장, 그리고 사치 시장, 갖고 싶어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나 그리고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은 건물을 보러 갔을 때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시각으로 건물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시장에는 또 A급이 있어요. 갖고 싶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때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갖고 싶어 시장은 쉽게 말하면 사치품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곳, 청담동 명품거리에 뭐 샤넬 건물 어때요? 샤넬 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샤넬 건물, 샤넬이 내 건물에 임대 들어와 있어. 그 수익률 보실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샤넬 건물 갖고 있어. 그냥 뭐 백 좀 들고 있고 이거랑은 전혀 차별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옥 시장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 채널 보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 사무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내 거야. 나 사옥이야. 내 건물에서 하잖아. 어때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드뷰로 봤는데 건물이 멀끔해. 어때요? 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런 시장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